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지엠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하락했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 전날 대비 0.18%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 치열하게 해볼 텐데 저희 영원한 앙숙이시죠? 박 PD님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PD님과 더불어서 도팀과 박팀으로 또 나뉘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도팀의 허반석 위원님 그리고 박팀의 이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눈앞에 뭐가 있어서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PD님 이게 뭔가요? 저희 또 우리 주유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신 이게 뭐냐면요. 네. 양봉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딸기로 손수 만드신 양봉잼을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제 처음에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최 프로포즈 하시는 건가요? 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는 거 잠깐만 접으시고 이거 집중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이 소중한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예능 프로그램 주유소를 보는 낙으로 사는 오케이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 보내드립니다. 양 팀의 대표 도지은 아나님과 잘생긴 박종호 PD님 좀 더 챙겨 드시고 넉넉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함께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과 나눠 드세요. 앞으로 쭉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자, 우리 오케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방송 경력이 한 11년 되는데 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네, 좀 우시는 프로그램이 말이죠. 재밌다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셔서 너무 울지 마세요. 아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우리 도하나님은 어떠세요? 네, 지금 우는지 안 우는지 제가 좀 하려고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양봉잼을 받고 너무 감동에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사실 장대 양봉도 좋지만 종목이 잘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유소 프로그램 보고 늘 잘 보고 있다고 응원의 메시지 또 보내주시면서 선물까지 보내주신 이 양봉잼이 저희한테는 오늘 더 감동이었다. 시장도 오르고 있고 양호하고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주유소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소통하면 되는지 창구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요.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고요. 노란톡도 여러분 열어두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늘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애청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박 PD님 울지 마세요. 네, 항상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느 그 배우 수상 소감보다도 더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제 PD들은 이런 시청자분들의 한마디 응원 메시지가 참 감동입니다. 우리 어머, 입술이 옆에서 보니까 또 떨려요. 네. 고생한 우리 후배 PD분들이 네, 갑자기 오늘 이걸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거. 네. 우리 애청자분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주유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좀 더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에 집중해보는 주유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케이님께서 이제 정말 잘생기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케이님. 항상 저를 이상하다. 응원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아니, 왜냐면 편지에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그다음에 같거든요. 우리 까꿍님께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박팀 응원단장이라고 하시는데 자꾸 도팀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자꾸 올리시는데 경고 드리겠습니다. 네, 도팀에서 자, 이야기를 했던 종목. 네. 그리고 우리 꿀박님 저도 주유소 완전 팬이에요. 핫도 보내드리겠고요. 어린 왕자님이 감동입니다. 로이밤님 값진 선물이네요. 정말 이 정성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지한 전문위원님도 감동받으셨다고. 네.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손수 만드신 선물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참 드문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열심히 힘내서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허반석 위원님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이 양봉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잼을 또 빨간색으로 딱 통에 담아주셔가지고 이 기운이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되는 모든 종목들 그리고 서울경제TV를 보고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가족분들 수익률도 이 빨간색처럼 좋은 수익률 거두시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이 장대 양봉, 이 빨간색 잼 같은 장대 양봉 맞으시라고 저희가 한번 오프닝을 감동적으로 열어봤고요. 그렇지만 수익률 대결은 피도 눈물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팀과 박팀의 종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격돌을 할 두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싸움이 붙은 두 종목은요. 옵트론텍 대 포스코입니다. 네, 옵트론텍이 도팀의 종목이고요. 포스코가 박팀의 종목인데 두 종목 이름만 봐도 정말 오늘 막강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종목을 딱 보자마자요. 대본에 네. 딱 역시 이재환 전문위원입니다. 항상 일관적이세요. 주도주 버티기. 딱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박 PD님 네. 항상 저희 이제 도팀을 이제 까실 때, 디스를 하실 때 무거운 종목은 자꾸 내려간다면서 의자를 내려서 앉으시던데 이 무거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은요. 유동성 장세입니다. 오. 무거운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펀더멘탈과 그다음에 실적 이런 거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중점을 맞춘 우리 주도주 버티기 이재환 전문위원님의 또 돌부처 같은 이 굳건한 종목을 사서 버티셔야 됩니다. 맞죠, 이재환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항상 그 실력으로 승부하는 박팀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버티면 이기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버티면 매일매일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한 3개월쯤 지나서 살짝 이렇게 열어봤을 때 30% 40% 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역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은 올해 장은 특히 작년 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뭘 사도 올라가죠. 낙폭 과대든 주도주든. 근데 올해는 주도주만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추천하고 지금 이제 벌써 많이 올랐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저희 박팀 종목에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비주얼 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실력으로 승부하는 박팀이 되어 있었네요. 제가 여기 이재환 전문위원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요. 네. 저 직장인이잖아요. 저 개인 투자하고 오늘 처음으로 좀 코인 단타 매매를 좀 해봤는데 잠을 못 자겠어요. 들어가셨어요? 근데 저 이재환 전문위원님의 네. 말에 공감하는 게 그렇게 막 조려가면서 단타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을 사서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간 지표 박 PD님 코인을 시작하셨다는 말씀과 아니, 시작 안 함께. 했어요. 그냥 바로 오늘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포스코도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저희 옵트론텍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허반석 위원님 옵트론텍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요.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매수했을 때 위험도가 낮은가, 손실을 볼 위험도가 낮은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면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추세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주도주 버티기도 그렇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뭐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천천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다 동일한 구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겠죠. 2번입니다.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두 종목 다 모두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도 아니면 주도주를 매수해서 버티는 전략도 모두 다 실적에 의해 좌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옵트론텍도 충분히 실적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 오늘 두 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살짝씩 들으셨을 것 같은데 두 팀 옵트론텍이 하시는 분들 문자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포스코가 좀 더 궁금하고 잘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투표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쩌나요? 지금 채팅창 보니까
포스코밖에 안 보여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상님이 오늘은 의자 안 내리시나요? 왜 내려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오케이님이 다들 기분 좋아하셔서 저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케이님. 훈훈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낑깡님께서 포스코 감사하고요. 은봉샤스님은 죄송하지만 포스코 말고 옵트론텍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석공님 크크크 좀 성의 있게 한 5글자 이상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SJ님 박팀 하트 포스코 응원합니다. 핫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케이님께서 이지한 전문위원님 빨간 넥타이 포인트 너무 멋있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옵트론텍 상당히 약합니다. 무슨 그리고 소리 하시는 거예요? 관측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김조희님. 전문위원님 첫 번째 포인트 얘기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포인트는 네.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 교집합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경기 회복, 여기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그 주도주 중에 또 핵심 주도주인데, 포스코는 바로 이제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적으로 나오는데,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기 회복에 들어갈 때 경기 회복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철강이나 화학이나 기계나 이런 섹터들이 일단 먼저 움직이고 가장 실적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좀 먼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순환되면 경기 회복의 이제 확장 종목들, 그다음 이제 소비재까지 이런 순환 구조로 가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의 가장 기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실적이 움직이는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주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 그리고요, 오늘 종목 짱짱하죠? 오늘 우리 시청자님이 선물해 주신 양봉잼의 기운을 담아서 오늘 이벤트 팍팍 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인데 좀 화력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 100명 돌파 기원합니다. 네, 그 전에 옵트론텍 첫 번째 또 포인트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 저희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포인트 뭐죠? 네, 옵트론텍을 말씀을 드릴 때 폴디드 줌 카메라라는 단어를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라고 하면 스마트폰 협소한 공간에 고성능의 카메라를 담을 때에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디드 줌 카메라 기술이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여전히 뉴스와 주가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화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렇게 좀 들어볼 수 있는데, 옵트론텍은 폴디드 줌 카메라의 핵심 부품인 프리즘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 프리즘을 한 곳에만 공급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 LG이노텍, 프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모듈 업체는 공급을 하고 있다. 그 부분 하나만으로도 참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허텔신라, 역시 허트론텍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옵트론텍 기억해 주시고 샵 0082번으로 종목 투표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받을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2부에서 결과가 공개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전문위원님들은 어떤 키워드로 머리 꽉꽉 채워져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위원님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미 국채 발행, 외국인 선물 옵션, 그리고 경기 회복 주도주, IT 종목 차별화 장세, 그리고 개인 수급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전문위원님 보실까요? 수익 극대화. 왜 이거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늘 그러시는 거죠? 네, 수익 극대화. 백신, 러시아라고 적어주셨고, 실적 장세, 공모주 대 공매도, 그리고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박 팀의 방해가 들어온 걸 보니 어떤 키워드가 저희 전문위원님 건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야기를 먼저 짚어주신 분도 있으시고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짚어주신 분도 계신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근데 저는 여기 키워드 중에 네. 어제도 있었는데 개인 수급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어요. 근데 네. 연초만 해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이제 질적인 부분이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이제 또 지금 정도에서 전문위원님들이 또 개인 수급을 거론하신 거 보면 뭔가 이제 체질 변화가 또 있는 건가? 또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이 옛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스마트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인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스마트한 개미다,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 잠시 쉴 때는 쉬고 빠질 때는 먼저 빠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공매도를 좀 대비한다라고 해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 모습들도 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잠깐 치고 빠지고를 조금 빠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 템포 느려서 고점에 물리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수급까지도 살펴서 접근할 땐 접근을 하고 빠질 땐 빠지는 모습인데 최근 개인 수급과 예탁고 증가에 대해서는 코인 시장 얘기를 같이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압박 그리고 폐쇄 그리고 실명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거론이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자금이 다시 자산시장 위험 선호 쪽으로 우리 주식시장으로 자금의 순환이 돌고 있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매수세가 다시 한번 우리 주가 상승기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미 채비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공모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을 공모를 준비하면서 개인 예탁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살펴보신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들이 수급을 주도하기에는 조금 결집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방을 다지기에는 충분했던 동학개미와 수급이었다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 어제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전히 동학개미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는 하루였는데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도 딱 얘기하다가 막히셨는데 네. 넘겨주시죠. 아니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박 PD님? 아니요,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약간 수줍어하셔가지고 아, 제가 대신 나설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네. 방심하다 딱 걸렸는데. 좀 저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학개미가 나오면서 예전보다 많이 스마트해진 것도 맞고 좋은 쪽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1월 이후에 지금까지 개인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연말 연초에 급등을 수익으로 실행하신 분들은 수익이 좋으시겠지만 주식이 많이 올랐다 싶어서 너도 나도 들어왔던 1월 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7%, 8%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저조한데, 오랫동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지만 준비 없이 지금 현재, 연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동학개미의 개인 계좌 주식을 하시는 인원수가 작년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1월 기준 한 400만 명 정도 되다가 지금 올해 이제 1월 넘어서서 기준으로는 9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변화가 없던 주식 인구가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주식 열풍인데, 물론 이제 저희 서울경제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인버스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개인 매수 종목 등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 서울경제 TV를 같이 보면서 시장의 중심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고 같이 판단하시면 절대 헛발질하지 않고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딱 맞물려서 우리 허반석 의원님이 먼저 치고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만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매도 재개를 좀 앞두고 이게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빠질 이유를 만들어줄지 아니면 좀 굵직한 공모주들이 앞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IPO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예전에 주유소 유튜브 방송 나오셔서 네네. 공매도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오늘 제가 승리를 하면 뒤에 2부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제가 요것만 예고 드리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와. 외국 증권사에 계실 때 아주 현직에서 공매도에 관련된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오늘 질문을 던진 거 이거 절대로 짠 거 아닙니다. 아니 진짜 기억나시는 거 맞으세요? 진짜로 박사님? 기억나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기획한 거 아닙니다. 저 진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근데 이게 마침 2부 강의에 있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투표하셔야겠죠. 공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강의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완벽한 각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딱 당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거 도팀이 지금 좀 제가 오늘 내구조에서 이제 공모주와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내구조에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거예요. 네. 공매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공매도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미리 겁먹고 그리고 이번 5월 3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충격이 우리가 겁먹을 만큼 충격이나 조정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미리 너무 겁먹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수익 극대화와 함께 공모주, 공매도까지 내구조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난 2008년 그리고 2011년에도 공매도 금지를 했었고 공매도 재개를 했을 때 해제 직후 3개월 동안 코스피 200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10% 상승을 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이제 보도들이 나오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 종목들이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데 겁먹으라고 그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멀리서 바라봐 주시고 결국 기업의 주가 우상향은 수급, 실적, 이익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서 공매도라는 변수는 있을 텐데 하지만 본연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놓고 봤던 원래의 상수들을 좀 놓고 보시면 공매도에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기업인데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이 커지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대하고 꼭 이런 기본적인 상수들을 가지고 보신다면 옥석 가리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셨다면 결코 공매도 이슈, 그 공매도 문제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무서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와의 이제 전쟁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 공매도에 타겟이 되기 쉬워서 갖고 계신 분들도 힘드신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백신 이슈로 최근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백신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제가 오늘 백신하고 러시아라는 이야기를 좀 넣어놨었는데요. 네. 이 백신 이야기를 이제 최근 혈전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국내적으로는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는 여행을 와라 그러면 무료로 백신을 놔주겠다 이런 미국 중심의 백신 수급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장세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세 종목 중에 하나가 EID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실체가 없고 그리고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한 종목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EID는 제가 지난해 7월부터 분석을 했던 기업이고요. 맞습니다. 자회사로 이제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하는 주식회사 GE 그리고 주식회사 KIT라는 자회사 두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2차 전지 장비와 그리고 파우더 시스템, 2차 전지 양극재 혼합 물질을 하는 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서 실적을 조금 바탕으로 하고 있는 회사였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타법인 증권 취득을 했는데 한국 코러스라는 곳에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EID와 이트론이 각각 100억씩 투자를 했고 그 단가가 장외 시세로 1,900원 정도였는데 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 원까지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EID 같은 경우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의 지분을 100억 원씩 갖고 있는데 그 지분 차익만 해도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리고 그 한국 코러스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관사로 키움증권을 선정을 했다. 그럼 한국 코러스가 뭐 하는 회사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생산 준비를 마쳤고 이제 밸류에이션 테스트를 위해서 오늘자로 러시아로 그 백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일어나는데 그 생산된 물량은 전량 모두 다 수출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식약처에서도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이슈에 맞물려서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주고 올라간 모습인데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EID 이트론 같은 경우 이화전기, 이화공영이죠. 그리고 EDT, EQ셀 이런 기업들과 함께 지분 구조가 좀 맞물려 있는 모습들도 있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차마 방송에서는 소개를 해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분석을 맞춰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백신 관련된 테마주를 할 때 꼭 실체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 꼭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를 이제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EID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허반석 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그럼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옵트론텍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샵 0082번으로 문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백신하면 또 우리 녹십자의 아버지 또 우리 녹버지 이재현 전문위원님이 생각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또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 선물 옵션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요즘에 저는 좀 약간 시장 불안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러세요? 저런 문구들을 보면 덜컹덜컹해요. 개인 투자자니까. 저만 남겨질까 봐. 뭔가 외국인은 다 무서워. 떠나가고.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현 전문위원님?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 좀 큰 폭으로 내렸잖아요. 우리 시장만 내린 게 아니고 그날 기점으로 해서 유럽 시장과 우리 시장과 일본 시장과 전부 다 동시에 한 네. 2% 정도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선물 매도와 풋옵션 매수가 들어왔는데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제외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유럽과 동시에 똑같은 섹터를 내리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지펀드, 동일한 헤지펀드에서 바스켓 거래를 했다는 거고요. 그럼 왜 이제 우리가 이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선물 옵션에서 갑자기 하방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느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금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미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이틀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는데 우리가 1월달, 2월달 시장, 3월달 조정이 깊어질 때 특히 1월달에 잠깐 조정이 들어왔다 2월달 또 조정이 깊어졌잖아요. 2월달에 조정이 깊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때 미국 국채 발행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흥행이 실패하면서 미국 국채 발행이 실패했어, 흥행이 실패했어. 그러면 국채 금리를 더 올려야 되나? 라고 시작되면서부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IT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아마도 이번에 헤지 펀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선물 옵션에서 매도를 들어온 거는 지난번 같은 케이스들 재차 시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 외국인들이 선물이 만계약 이상, 풋옵션에 200억 이상 매수 들어왔거든요. 보통 선물 만계약과 옵션이 당일날 200억 이상 들어오면 변곡점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매물들이 들어왔고 헤지펀드들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동시에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미국 국채 발행이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 흥행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해소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헤지펀드들이 하방으로 놓고 버틴다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미국 국채 발행이 성공하면 아마도 이 헤지펀드들이 바로 한 매수 들어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두 번 정도 하락 충격은 좀 견뎌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단기적으로 참고하자라는 말씀을 원래 2부에서 또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오늘 좀 제가 2부에 방송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중간 집계 상황 이야기를 좀 전달을 들었을 때 포스코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 또 제가 잠깐 우리 채팅창이 지금 난리예요. 온통 포스코 도배인데. 무슨 소리 자, 좀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채팅창을 보고 계시는 근데 거예요? 제가 선생님? 좀 이게 조금 가슴이 와닿아요. 은봉샤스님께서 네. 돌부처님 웃는 거 처음 봅니다. 어린 왕자님이 이재한 위원님이 활짝 웃는 모습 처음 봅니다. 귀여우세요.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또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방송에서 아무도 오해 안 했어요. 박 그러니까 PD님. 돌부처에서 너무 시청자님들이 너무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너무 돌부처 너무 약간 그러니까 냉철할 것 냉철할 같다. 것 같기도 하고. 분석을 위해서,만 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이러는데, 네. 아무튼 조금 이게 사람들이 약간 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실 전혀 텐데 아닙니다. 이재한 전문위원님 또 이게 방송 끝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네. 엄청 따뜻하신 분이에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 제대로 이제 보시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살짝 또 읽어보면 다 포스코인데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데 또 채팅창에 어제는 엄마 밥으로 논란이 일어나더니 왜 또 우리 단테 누나님을 또 못 살게 구세요. 우리 또 누나님의 강아지 이름이 단테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쁜 강아지 단테 가지고 왜 이렇게 또 논란들이 있으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까꿍님이 오시아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오시아의 어머니예요. 오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런 네. 거죠. 네. 아무튼 그다음에 우리 윤영민님께서 돌부처가 웃으면 그냥 맞습니다. 오늘 포스코 느낌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포스코 오늘 종목도 좋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의 모든 것을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공매도가 뭐야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요. 이재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전문위원님 예. 포스코 두 번째 포인트 발표해 주시죠. 예, 실적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올해 키워드가 경기 회복과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라 했는데 포스코 두 번째 실적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조 5천억 정도가 상회했습니다.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이 넘어간 게 제 기억에 한 10여 년 만인 것 같아요. 2011년도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포스코가 전성기 때인데 2011년도 나왔던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포스코의 주가가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정도 나왔을 때가 주가가 대충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포스코 적정 주가가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포스코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차트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일 수 있고 좀 며칠 눌러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자주 주식을 보지 말고 덮어놓고 한 3개월쯤 후에 살짝 열어보시면 정말 45만 원, 5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라는 것은 차트상에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아니고 그 종목이 가지는 펀더멘탈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1조 5천억 나왔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포스코가 이 정도 올릴 때 제가 우리 이 서울경제TV 방송을 통해 가지고 20만 원대 후반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왜 많이 못 샀냐면 항상 그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려면 언론에 보면 뉴스가 좋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포스코를 중간에 매도했거나 못 사신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가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인하됐다.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전인대 이후에 경기 붐이 철강 쪽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집중적으로 한 달 전쯤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포스코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 대형주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뉴스 때 사셨으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대형주로 해도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이 나거든요.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분. 물론 우리 허반석 의원님 추천하신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종목으로 잘 따라다닐 수 있는 분들은 그 종목 따라다니시고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하실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의 또 명쾌한 네. 또 전략이 되면 이게 좀 생각났어요. 해운주. 10년 만에 실적이 돌아온 포스코 딱 듣자마자 HMM이 떠올랐거든요. 네. 저는 이게 비슷한가요, 느낌이?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실적이 올라가면서 10년 만에 돌아온 HMM처럼 저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안정적으로 좀 길게 보면요.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내 가격이 안 보이는 정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덤으로 공매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드리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어디다 투표해야 되죠? 포스코에다가 투표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박 PD님이 지금 허벅지 근육으로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의자가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스코가 맞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희와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카메라 늘 어디나 상존할 수밖에 없는 부품이죠. 찰칵 찰칵 카메라를 위한 옵트론텍.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2부에 강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됩니다. 공모주와 네. 공매도 있었잖아요. 공모주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SKIET라는 공모주 청약이 다음 주부터 이제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 1으로 불리는 이제 습식 분리막 업체 중에서는 뭐 세계 1위다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불이 나지 않은 배터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업체의 기술이기 때문에 SKIT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모두 다 조금 전망이 밝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공모주 청약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실 만한
부분이니까요. 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왜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포인트 기회였는데 다른 걸 얘기할 수 여기까지. 아니죠, 자, 개인 여기까지 투자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이 또 있을까요?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네, 옵트론텍 같은 짧게 경우 얘기하세요. 시간 스마트폰에 너무 들어가는 카메라잖아요. 네. 스마트폰 중에서도 폴리드 줌 카메라를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자화전자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모듈을. 그런데 카메라 안에는 프리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기업의 프리즘 납품은 옵트론텍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나왔죠.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 탈환이라고 해서 하이엔드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 그리고 보급형인 갤럭시 A 시리즈까지도 이제는 폴리드 줌 카메라가 탑재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당연히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이 부분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의 손에 들리는 합격 목걸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옵트론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투표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식 뇌구조 그럼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4월 수익률이 포트폴리오 판단의 기준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백신과 관련된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EID 종목 설명까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주에 좀 접근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지환 전문가님께서는 수급과 더불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 국채 발행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만 다음 주까지 하락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대응법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네,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이벤트 진행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응원해 주시고요. 뽀시코는 뽀만 치시고 옵트론텍은 옵만 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샵 0081번으로 문자로 응원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5명 뽑아가지고 바로바로 팍팍 쏘겠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이 조금 딜레이가 있으니까는 노래 끝날 때까지랑 한 1분 정도 더 기회를 드릴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빠르게 채팅창으로 뽀 아니면 옵 치시고요. 그다음에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샵 0081번으로 노래 끝나고 나서 1분까지 진행할 테니까 뽀스코랑 옵트론텍 빨리빨리 응원해 주십시오. 5명 뽑아가지고 팍팍 쏘겠습니다. 자, 노래가 벌써 끝이 났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네, 이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잘 하셨을지 좀 걱정이 근데 되는데. 우리 또 후배 PD들이 제가 네. 이벤트 좀 갑작스럽게 하라는데 지금 좀 놀랬거든요. 지금 오. 오늘은 찐으로 놀랬습니다. 진짜로. 네, 저도 지금 못 봐가지고 네. 네, 이벤트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깜짝으로 들어가니까 네. 우리 방송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 집계가 되는 동안 네, 오늘 네, 두 번째 코너인데 일단 종목 집합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은 접수가 됐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핫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인데요. 허아이디가 올라와 있고요. 이트론, 전자, 현대차, 하나투자증권, 이수앱지스, 시젠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이트론, 삼성전자, EID, 휴마시스, TK케미칼, 이화전기, SK하이닉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도 보겠습니다. SK케미칼, 제이스텍, 현대건설, SK바이오팜, 만도, 그리고 인트론바이오, 신성 ENG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겹치는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 강판, LG 디스플레이, 바이넥스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아, 투데이 핫 종목 이거 너무 또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조금 공평해요. 왜냐하면 뽀스코 강판은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정밀 분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LG 디스플레이는 뭔가 옵트론텍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허 의원님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이벤트 부터 빨리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요. 유튜브 시청자님들 발표할게요. 우리 바바님 축하드리고 바바님. 그다음에 나이스샷님 그때 했으니까 패스. 그다음에 간다 뿅 간다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톰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소호님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채팅창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쁜 강아지 논란이 있었던 단테 누님, 단테 누나 축하드립니다. 지금 당첨되신 분들은 샵 0081번으로 아이디를 보내주시면 서울경제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자 당첨자도 빨리 공개하겠습니다. 1168님, 5595님, 0901님, 5682님, 7333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쁜이지님이 뭐야 하셨는데 계속 보세요. 또 할 겁니다. 계속 열심히 응원하세요. 제가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렇게 이벤트가 넘치는 방송이니만큼 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빠르게 우리 이재한 전문위원님이 포스코 강판을 정밀 타격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하고 좀 일맥상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실적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00% 이상 급등 나오면서 역시 포스코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 포스코 강판도 마찬가지지만 철강 제품들이 작년 4분기에 제품 가격이 인상됐거든요. 이후에 이제 1분기에 수요가 과연 그만큼 따라올까 우려감이 있었는데 2월 달에 또다시 제품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제품 가격 인상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큰 폭으로 철강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이 수요가 바로 가격과 직결되면서 실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섹터가 바로 철강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 회복의 여러 가지 섹터와 순환매 개념으로 순서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이고 지금 현재 제품 가격 인상의 수혜를 가장 잘 입고 있는 포스코 강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행보권에서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마도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1분기를 지나서 2분기 기간에도 철강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 2, 3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물론 순간적인 급등도 좋으시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길게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은 많이 공감되실 근데 거예요. 왜 코인에 발가락 그러니까- 담그셨어요? 한번 해봤는데 이게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 지금 뭐 어디 회의 한번 갔다 오면은 막 푹 빠져 있고 이게 저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 분들 공감하실 텐데 네. 주린이 분들 특히 좀 빠른 매매 막 중독돼 있다가 네. 막 그러신데 저를 한번 믿어 보십시오. 저 직장인 투자자인데 네. 10년째 투자 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천천히 오래가는 종목이 좋은 겁니다. 아니 본인을 믿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님을 믿으셔야 본인이래. 저의 그냥 생각을 믿으시라고요. 개인 투자자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니까 저의 신빙성이 분석을 좀 믿으라는 있다.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논란이 생길까 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포스코 강판 정말 좋은 기업이긴 하죠. 그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오늘처럼 6%, 5% 이상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없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여전히 좋을 전망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매수 단가가 적어도 23,000원 아래다, 22,000원 구간이다라고 하면 정말 손익분기점 턱 밑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담력을 가지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정이 61선을 기준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61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OLED 중국의 광저우 증설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 TV용 또는 TV나 대형 패널 쪽으로 OLED 여전히 더 확대 생산되고 있고 생산량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보자면 올해 아이폰에서 OLED 패널 쪽을 살펴보면요. 삼성 점유율이 78%에서 65%로 좀 줄어들었고요. LG 쪽 점유율은 21%에서 29%까지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면 출하량 같은 경우에 LG 쪽은 2배가량 올라갔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갈 기업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했을 때 괜히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공포 구간에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센서스, 영업이익, 매출액 여전히 좋기 때문에 더 갈 기업이면은 분명하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사실 이 OLED 시장이 한참 있다가 이제 좀 봄을 맞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주가가 급등한 모습,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길을 끈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폰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저희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 하면 이 OLED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옵트론텍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드렸을 때 올해 꼭 보셔야 할 섹터를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하면 OLED 패널의 증가, 함께 동반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섹터, 폴더블 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옵트론텍의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이폰도 이제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이폰에서도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을 자화전자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채택을 한다면, 그리고 탑재가 된다면 이제 출시가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결국엔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완제품 나오기까지 조금의 시간은 있지만 출하, 수주는 비밀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전망해 본다면 아이폰이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거나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면 관련된 업종들의 주가 슈팅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업체에 프리즘을 납품하고 있는 옵트론텍, 애플에서도 폴디드 줌 채택하면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꼭 필요한 기업으로 부상 중인 옵트론텍, 여러분들 문자 투표 현재 받고 있으니까 샵 0082번, 적어도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투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 만에 돌아온 대형 실적 호재를 지고 있는 우리 천천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포스코 우리 이재현 전문위원님의 세 번째 포인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일단은 실적과 연관돼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실적이 우상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건데 철강 제품은 지금 현재 조선, 자동차 계속해서 뭐 강판, 호판 다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제가 제품 가격이 일부 인상되었고 2월 달에 또 인상되었는데 2월 달에 제품 가격이 일부 인상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철강 제품이 풀리면서 오히려 제품 가격이 인하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사실 2월 달 한 달 동안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제품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아마 4월 달 지나면서 제품 가격이 또 한 번 인상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급이 지금 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다음부터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도 중국 업체들과 저가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품 가격을 또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철강 제품은 생산하는 쪽이 갑입니다. 수요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 가격이 다음 달에 또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요 확대로 제품 가격 인상이 이제 확실시 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포스코와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포스코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팀 응원한다고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고, 옵트론텍 믿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팀으로 지금 문자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2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두 종목 교집합 종목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강판, 저희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기 회복 실적 개선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 영역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오르기 전 종목과 섹터를 찾아야 한다고 더불어서 적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LG 디스플레이. LG 같은 경우는 오늘 계열사가 좀 호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중국 OLED 공급 축소 우려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오늘 급등했기 때문이죠. 더 갈 기업이지만 신규 접근은 보수적으로 공포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또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코너인 종목 진품 명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감정가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써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착을 했는지 하나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네요. 페노션, DSR 제강, 그리고 포스코 강판.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SK케미칼, 현대건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의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봐볼까요? 저는 솔직히 현대건설이 좀 궁금해요. 현대건설이요? 건설주? 네, 현대건설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허. 현대건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설주를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건설주들은 싸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싸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설주들이 경기 마찬가지지만 고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 얘기한다면 뭐 10년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싼 게 PER 5부터 지금 대부분 그래서 가격 상승을 줘도 지금 6, 7 정도밖에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 이제 이 건설주들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선에서도 역시 좀 대두됐던 부분인데 결국 뭐 여당이 당선되든 야당이 당선되든 여당이 당선되면은 어차피 부동산 주택 관련돼 있는 확장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당선되면 어쨌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간에 주택 경기 활성화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건설주들한테 좀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 대형 건설사들은 아마도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2분기를 넘어가면서 또 한 가지 호재가 있는데 그거는 중동바 이제 건설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람코가 원래 작년에 IPO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증시의 자금을 대규모로 끌어모았는데 이걸 경기 회복과 관련, 경기 확장과 관련해서 인프라 쪽에 투입하려는데 코로나 터졌죠. 네. 그러면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풀리면 본격적으로 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 경기 확장 정책이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쪽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대형 건설사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뭐 GS건설을 비롯해서 뭐 대림도 마찬가지고요. 대형 건설사들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주택 관련돼 있는 경기 회복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후에는 해외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때 건설주는 지금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꼭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괜찮고 현대건설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좀 길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정가는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감정가 논란은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단기로 보느냐 혹은 중기로 보느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가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조금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47,000원, 49,000원 오늘 종가인데 조금 온라인 데서 조금 눌려지는 구간이면 바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는 저는 이제 건설주는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단 장기로 오래 보유한다는 관점하에 목표 가격은 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종목을 감정해 주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하세요, 지금? 네, 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라고 또 말씀하면서 현대건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감정을 받은 종목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감정가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은 여러분들 기억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줄 정리해보면 긴 호흡으로 건설주 자체를 장기 접근으로 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게 혼자 그 HTS 보시면서 이게 매도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종목을 감정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감정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든든한 우리 돌부처 이전 전문위원님 또 우리 또 허위원님, 허반석 위원님 또 엄청난 정밀 분석가잖아요. 맞습니다. 분석의 또 신이시죠?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지 말고요. 그냥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주유소 공식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감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오셔서 올리세요. 소외받지 마시고. 이 시장 혼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 혼자서 종목에 대한 고민 앓지 마시고 저희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위원님 어떤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SK케미컬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SK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를
이제 자양분을 삼아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20년 중반부터 이제 6월부터 이제 시작한 상승이 약 10만 원 권역대에서 10만 원 이하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 45만 원 이상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 이후에는 이제 많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쏟아내면서 25만 원 권역대까지 조금 조정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엔 이제 코로나19 백신 CMO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연 소식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함께 CMO를 진행하려고 했던 백신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조금 이러한 생산 절차에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우려가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21년 총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90% 이상 상승한다라는 이야기, 2조 3천억 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300% 이상 증가한 4,600억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을 봤을 때는 3,500억까지도 당기순이익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백신 생산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이유와 근거에는 노바백스 관련해서 기술 도입 이후에 정부에서 구매하기로 한 수주에 대한 매출액만 잡히는 게 8,800억 원 정도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 주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과도한 매물 출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바닥을 25만 원 권역대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는 기술적 반등을 지나서 다시 추세를 전환해 가고 있는 길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주춤하게 했던 부분들이 가습기 살균제 SK라는 조금은 자극적인 워딩의 보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에 조금 충격이 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25만 원 권역에서 30만 원 사이, 이 사이에서 조금 횡보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너무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25만 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에서 한번 잡아볼까라는 포인트,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는 11선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신다면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아래에서 싸게 모아보자라는 전략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28만 7천 원이었고요. 감정가로는 35만 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매수하시는 단가는 28만 원에서 또는 28만 원 이하에서만 모아가 보자라는 말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최근에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니만큼 좀 새롭게 접근을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케미칼 분석의 신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SK케미칼 오늘 종목 진품 명품에서 나온 감정가는요. 35만 원 라인까지 말씀은 드렸지만 매수가가 중요합니다. 28만 원 부근 혹은 그 이하에서만 유효한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코멘트도 정리를 해보죠. 네, 과도한 하락과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닥 확인을 하고 기술적 반등이 그 다음에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접근에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종목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편안한 또 우리 이잔 전문위원님의 든든한 감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SK바이오팜인데요. 아, 네. 사실 이제 여기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평가가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좀 좋을 때도 있고 평가 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바이오팜이 지금 이제 공모 이후에 상당히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모주들의 경향이 굉장히 이제 고평가냐 아니냐 부분을 많이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아쉽게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상장 이후에 한 3년치
사업을 모두 땡겨와서 가격에 반영해서 상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 경우가 많아서 왜 공모 이후에 회사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좋아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은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사실 CNS계,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계열에서 지금 현재 제품이 내년쯤에 출시가 됐고 앞으로 출시될 종목들이 임상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거의 실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이 터무니없거나 제품화가 희박한 게 아니라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이 대부분 가격에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가 11만 7천 원, 감정가는 아쉽지만 11만 원.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는 걸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전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허반석 위원님 SK 바이오팜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한번 감정 부탁드릴게요.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대부분의 신규 상장 이후 종목들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하락하는 통계가 70% 이상의 신규 상장 종목에서 나타났다라는 통계 누누이 IPO 시즌에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이제 재차 10만 원 권역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고개를 든 그런 수준입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이러한 수준으로 조금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9개월여 시간이 지났으면 적어도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기관 중심의 과도한 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월 누적 기관 매수만 해도 780억 순 매수 규모고요. 연기금 누적만 이 중에 700억 가량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이제 막 11만 7,500원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기술적으로라도 조금 더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11만 7천 원 아래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너무 높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직전에 횡보하던 구간인 15만 원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감정을 받아볼 종목 SK 바이오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보신 SK 바이오팜 감정가는 11만 원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보면요. 네, 아직 확인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허반석 위원님께서 감정해 주신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간 조정 좀 거쳤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감정가 15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해보면요. 네, 신규 상장 후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함께 곁들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주유소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종목 투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분이 강의를 할지 저희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샵 0082번 두 종목으로 투표를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톡 열려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